정원입니다. 오늘은 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팀도 요즘 A7070에서 이스프링 물 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하다가 중간에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넣은 거여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고객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그냥 다시 또 모아가지고 한 팀을 꾸려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내 안에 충분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현대 생활을 하면서 보면 물을 진짜 안 드세요. 그리고 그 물 부족으로 인해서 내 몸이 점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 읽어보시면 수분 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포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증상들을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장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섭취한 음식이 몸에 흡수되기까지 모든 소화 과정에서 물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잘 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물 양을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도 진짜 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체한 걸 모르잖아요. 저도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만져드리거든요. 그 딱딱한 부위가 있잖아요. 여기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그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분이 물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만나는 고객들은 제가 스킨십을 좋아해서 자꾸 손을 만져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물을 좀 많이 잘 드시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인 것 같으세요? 예전에 허준에 보면 무슨 병자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물을 쓰잖아요. 뭐 석회수가 좀 더 있는 물, 뭐 36가지 물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어, 물 속에 산소가 있느냐, 그다음에 미네랄이 있느냐, 그다음에 깨끗한 물인가, 그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안전한 물인가,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피로는 물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자료는 서울 삼성병원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해 갖고 왔고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에 노폐물이 쌓여서 에너지 대사가 느려져요. 그래서 피도 점점 더 피로해진대요. 지금 고객들 중에서 좀 피로를 호소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물 먹기를 권유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차가운 물이 좋은지 따뜻한 물이 좋은지, 그러면 이스프링 물은 그냥 적당한 온도의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체내에서는 11도에서 15도 사이에 약간 시원한 물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흡수가 더 잘 되고요. 지금 한여름에 좀 더워서 그렇지 나머지 기간에는 이스프링 온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언제 마실까? 식사 전에 마시는, 바로 전에 마시는 물은요, 위액을 희석해 가지고 그 희석된 걸로 해서 소화 불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 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을 마시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1시간이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물 많이 마시냐고 물어보면 나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나 진짜 많이 마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커피하고 차 음료에는요, 거기에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만약에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그럼 물은 2잔 더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커피로 인해서 물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너무 덥잖아요. 요즘 밖에서 막 운동하고 그러면 땀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에 땀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1.5리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 많이 마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땀으로 많이 흘리시고 물을 또 너무 과하게 드시면 그 나트륨의 함량이 좀 미달돼서 좀 어지럽고 요즘 여름에 구토 증세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금을 좀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수돗물, 생수, 정수기?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돗물을 한번 볼게요. 수돗물은 예전에는 주철관을 써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중금속 오염이 이렇게 관에 끼잖아요. 근데 지금 화순도 보면 저는 지금 화순에 살고 있는데요. 화순도 보면 지금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 또래 사람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한 4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수도관을 처음 묻고 나서 지금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녹물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하는 게 에폭시 배관인데요. 이게 내부에 화학 물질로 코팅한 거예요. 근데 이 화학 물질이 에폭시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건 비스페놀 A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스페놀 A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영수증도 잘 안 하고 플라스틱도 잘 안 쓰려 그러는데 수도 배관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수는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생수는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수가 여기 보시면 주요 생수 브랜드 유통기한 보시면 24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수는 빨리 팔려 나가고 좀 덜 팔려 나가고 뭐 이런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물을 떴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안에 다 썩어버리는데 그럼 뭔가를 넣겠잖아요. 그럼 뭔가를 넣는 것도 좀 불안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요즘 생수가 매장에서 팔리기 전에 어디에 쌓여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우리 제가 자주 가는 마트 앞에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근데 검은 거적대기 하나 딱 덮어쓰고. 근데 이 플라스틱이요. 좋은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싼 플라스틱을 쓰겠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에서 25도가 넘으면 이렇게 에스트로겐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럼 정수기는 그럼 어떤 정수기를 쓸 거냐? 진짜 시판되는 정수기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궁사막 방식 이거는 뭐냐면 그 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투석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유래 2회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않고 똑같이 역삼투압 방식이나 중국 사막 방식이나 코디가 와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갈아주는 거죠. 그리고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에는 입상 활성탄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활성탄도 이렇게 꽉 압축한 게 아니고 낱개로 떨어져 있는 걸 어떤 통에 넣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길이 생겨서 계속 통과하는 데만 통과해서 처음에는 성능이 좋지만 나중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프링의 압축 활성탄. 이 압축 활성탄의 기술이 대단한 건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온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알칼리수 마셔 산성수 뭐 피부에는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1리터 이내로 하루에 음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온수기를 오래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염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보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예. 이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예.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네.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럼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쌓인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 예.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인과관계를 모르겠지만.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교수님 뭐 앞에도 뭐 또 가지고 나오셨고 예, 이와 관련해서 부가 설명해 이거는 주신다면.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 활성탄 카본 필터예요. 유해 성분은 걸러주고 미네랄은 지켜주는 압축 카본 필터. 아까 미네랄이 없으면 산성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미네랄을 다 지켜주는 정수기예요. 나쁜 것은 다 빼주고 미네랄은 지켜주는 정수기. 신체에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잖아요. 이 미네랄은 이온화돼 물속에 녹아 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물속에 들어있는 물에 좋은 미네랄은 지켜주고 140여 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은 제거됩니다. 여기서 140여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정수기를 구입한 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40에 막둥이를 낳았는데 그 애가 태어나서 로타 바이러스를 맞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막 해주시면서 제가 아기가 어리니까 로타 바이러스 얘기도 해주셨겠잖아요. 로타 바이러스가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수본사님이 이 물 먹으면 로타 바이러스 안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로타 바이러스를 맞추면 3번 맞춰야 되는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타 바이러스 그 예방 주사를 포기하고 정수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가 그 애가 이제 장염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정수기 물을 맨날 싸서 유치원에 갖다 주면 그 유치원 선생님이 지금은 저의 안전 고객이 되셨지만 저는 엄청 싫어하셨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엄청 귀찮았겠잖아요. 이 엄마가 이상하게 왜 이 물만 먹여주라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여태까지 장염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중학교 가고 작년에 여름에 한 번 장염이 왔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첫째, 둘째 키울 때는 그런 장염이 오면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이제 로타바이러스도 안 맞히고 물론 큰 애들도 맞추진 않았어요. 그때는 로타바이러스라는 그 예방 접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장염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 아니 왜냐하면 먹지도 못하니까 계속 쏟아내기만 하고 뭐만 먹으면 쏟아내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스프링이 잘 지켜줬는데 중학교 가면서 좀 해이해졌겠잖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들도 물을 막 싸갖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그냥 나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 싸갖고 다니는 걸 포기하더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0.2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까지 제거해 주는데요. 여기 표면에 부직포가 있어요. 3단계로 제거해 주거든요. 부직포에서 한번 제거해 주고 140가지 유해 물질은 압축 카본 필터가 안에서 제거해 주고 이 압축 카본 필터에 그 표면적을 넓게 펴서 보면 잠실 주경기장 6배의 표면적인 활성탄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뭐죠? 부직포에서 맨 처음에 큰 물질을 좀 걸러내 0.2 마이크로미터의 물질을 걸러내고 압축 활성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3스텝에서는 무선 UV 램프예요. 물속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아직 있어요. 근데 이거를 99.99% 비활성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외선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속에 있는 미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탁월한 수단입니다. 보통은 뭐 염소 소독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수돗물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염소가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 그걸 다 걸러서 먹어야 되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254 나노미터의 자외선으로 마지막 과정에서 다 걸르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과정에서 여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비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비활성화한다는 거는 죽인다는 게 아니고요. 죽이면 사체가 되잖아요. 사체가 되면 걔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죽이지는 않고 기능만 못하게 해요. 그게 비활성화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일하고 있는데 코디랑 연락해서 몇 시에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거 진짜 귀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얘가 365일 24시간 관리해주는 스마트 칩이 있어요. 여기 모듈에 보이면 보통은 파란 색깔로 보이지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 램프가 빨간색으로 전화기 램프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화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보통 이렇게 전화기 램프가 들어오면 저도 예전에는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계속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엄청 어, 전압에 좀 민감해서 전압이 약간 변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빼놓으세요. 한 10분 있다가 다시 끼우면 괜찮아질 때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필터가 이상이 있거나 필터에 있는 스마트 칩이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수기 기사 프로님하고 연락해서 바꿔서 교체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년에 1년 이상이거나 5,000리터 이상 사용할 때 필터 교체 알림이 울리고요. 필터 카트리지 여기 4개가 돼 있는데 요 4개로 12로 나누면 3달 정도에 하나씩 떨어지면 아 내가 잘 쓰고 있구나. 3달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럼 내가 진짜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필터가 우리가 25만 8천 원에 사지만 이 필터를 저 밑에 서비스 센터에 체크해 주는데 가면 거기서 몇 퍼센트 사용하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체크해 드린 집은 14%였어요. 25만 8천 원이면 이 필터의 성능에 비해서 한 5만 원 정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들은 다시 체크해서 어떻게 정수기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 다시 알려주고 그분들에게 양치도 하라 하고 그다음에 뭐 쌀이나 야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씻으라고 하고요.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4인 기준 했을 때 4,000리터 정도 보통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썼을 경우에. 근데 그러면 이제 양치도 그물로 해라. 아니면 또 애가 아토피가 있으면 마지막 헹구는 물은 그물로 좀 써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그 다음 해에 또 체크를 하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꼼꼼한 좀 체크가 중요한 것 같고 제 고객 중에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바꾸시고 나서 떠나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제 돈 때문에 그러셨는데 필터가 계속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분은 이제 돈이 먼저여서 건강보다는 돈이 먼저여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NSF에서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4가지의 인증이 있잖아요. 만, 냄새, 심미적인 이건 기본적으로 다 정수기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하고 각종 유기 화합물,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 감소. 얘는 이제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 그다음에 식품 용기 코팅제, 프라이팬 코팅제도 물에 많이 녹아 있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비활성화. 요 3가지는 거의 다른 정수기는 못하는 것 같은 독보적인 우리의 기술인 것 같고요.
140가지 유해 물질이 여기 쭉 다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WQA라고 미국 수질협회 인증도 받았습니다. NSF 인증을 어떤 걸 받았냐 물어보면 다른 데는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비용이 문제잖아요. 제가 그 정수기를 바꾸기 전에 쓰던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 정수기는 웅모의 정수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 취직을 하게 돼서 제가 샀던 정수기거든요. 그때가 2004년도였을 거예요. 2004년에 얼마에 샀었냐면 제가 그냥 렌탈을 하기는 좀 걔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친한 친구여서 제가 그냥 사버렸거든요. 근데 104만 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바꿀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그때 아메이 정수기는 80 얼마였어요. 엄청 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바꿀 때 저도 막 흔쾌히 막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돗물 먹거나 생수를 먹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바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고 나서 제가 5년 동안 기준으로 보면 1리터당 83원이에요. 근데 5년이 지나면 오늘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아침에. 5년이 지나면 그럼 얼마지? 그래서 25만 8천 원을 나눠봤어요. 5천 리터로. 그랬더니 50원이에요. 50원. 1리터에. 엄청 싸죠. 좋은 물을 1리터에 50원에 먹을 수 있는 아메이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이거는 틀을 때만 사용할 때만 전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1시간 작동했다고 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하루에 30분도 아마 못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달에 630원의 요금이 나가고 정수 과정에서 버려주는 물 없이 물 낭비가 0원이죠. 다른 정수기들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수부터 세척수까지 풍부하게 사용하는 직수 방식이잖아요. 빠르게 정수된 물은 식수는 물론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야채를 씻을 때 그리고 요리할 때 생활 전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5,000리터 사용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5,000리터를 다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물고기 키우거든요. 열대요. 근데 보통 정수기 회사에서 식물하고 물고기는 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용존산소가 없고요. 미네랄이 다 없어진 물이에요. 죽은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한두 잔 이렇게 마시니까 안 죽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그 구피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물을 저는 여과기는 쓰는데 산소 발생기는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물에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산소 발생기를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리더님들 중에 물병에다가 이렇게 딱 물을 받아놓고 좀 놔두시면 그 옆에 막 사이다처럼 공기방울이 막 붙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른 생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존 산소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물고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바빠서 물을 못 갈아주면 애들이 다 위에만 있어요. 구피는 엄청 깊은 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위에만 둥둥둥둥 떠다녀.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빼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주면 뭐 아래까지 엄청 헤엄을 잘 치고 다녀요. 그래서 얘네들도 좋아하는 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구피 때문에 정수기 전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돗물도 한참 이렇게 받아놔서 염소도 날리고 줘야 되는데 이건 안 그래도 돼? 그리고 정수기 회사에서는 이런 거 그냥 주면 안 된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정수기도 바꾸시고 구피도 분양해 가시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식물에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5,000리터 우리 다 못 쓰잖아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식물을 키우신다고 하면 제가 거기다 그 물 주라고 하면 그 식물도 반짝반짝 윤이 나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영양제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물이잖아요. 좋고 깨끗한 물이잖아요. 우리 리더님들도 이제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마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되게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먹고 있지만 또 우리 이 이스프링 강의를 들으면 소중한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아메이를 접하게 되면은 이제 못 사람들은 아메이병에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좋은 거를 알고 쓰게 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몰랐던 부분, 알게 계신 부분 있다면 또 드셔보시고 직접 경험해보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러이러한 것들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STP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한 지 그래도 꽤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아메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움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배움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분을 소개할 때 우리 아메이의 독보적인 청일점이라는 말을 꼭 하는데요. 정말 이 단어 말고는 이 리더님을 칭할 수 있는 단어가 무수히도 많지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메이에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리더님들이. 근데 항상 저는 이 리더님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꾸준하게 인내심과 그 모든 걸 갖춰서 이 자리에 항상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귀감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타이틀도 좋네요. 가자 지중해로. 또 노래를 또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자, 오늘 정말 멋진 사진과 함께 STP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임국주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국주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 들으니까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예. 와,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멋지신 분이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배불룩 나온 동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지중해 틀었잖아요. 그거 가사예요. 가사. 예, 가사 보면 이게 나오죠. 한숨 속에 살다가 사라지는 나를 보았지. 잠든 너의 꿈을 모두 깨워봐. 내 손을 잡아봐. 후회 없이 우리 다시 사는 거야. 이게 제가 예전에 그 화류계 생활에 제자 살았을 때 남자들 그 술자리 가면 이런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그냥 대충 흥에 겨워서 부르지 이 가사를 그렇게 뭐 음미하고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가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좀 그냥 흥겹게만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살면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앞에 나왔던 그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뭔가 그런 데 가보면은 뭔가 내 삶이 아닌 천국 같은 뭔가 다른 어떤 삶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상민이가 지중해로 가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의 그 화면은 그 노래방 화면이었거든요. 진짜 지중해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크루즈 한번 타고 싶으시죠? 저는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2014년도에 아시안 크루즈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오키나와 들려서 천진,
그리고 베이징, 상해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일주일 정도 코스였는데 전 세계 최초로 인센티브 여행을 한다고 해서 배를 한 척을 한국 아메가 통째로 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승무원이 한 3,500명, 서빙하고 배 운영하는 만 ABO 리더들이 한 4,000명, 5,000명 정도. 그 배가 침몰하면은 파운더스 플래티님이 한국의 탑 리더가 된다고. 그런 위험 때문에 김일두 리더님은 안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 크루즈를 한번 저도 처음 타봤는데 그게 14만 톤인가 돼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데 배라는 느낌이 안 들어. 롤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배가 워낙 크니까 그 안에 뭐 공연, 식사, 저도 이제 크루즈는 처음 타봤으니까 타본 그 기억을 해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해외 여행 요즘 다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크루즈는 우리가 뭐 제주도나 뭐 이런 크루즈 말고요. 정말 그런 크루즈는 버킷리스트 중에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일반 크루즈하고 아메 크루즈는 완전히 차이가 틀립니다. 저는 예전에 뭐 해외 여행을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 아메 리더십 세미나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뭐 서비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여행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 회사가 우리에게 ABO들에게 대우하는 내용. 저는 처음에 리더십 세미나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저는 아메를 반대하던 거여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집사람 아메 하는 걸 하지마 하고 있을 때 했는데 여행 보너스를 사업한 지 1년 만에 탄 거예요. 처음에 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참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 가자. 뭐 아메 여행이 뭐 좋다는데 뭐 지들이 뭐 얼마나 좋겠어. 뭐 많이 팔아줬으니까 회사에서 여행 보내줬겠지. 라는 생각하고 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사 직원들이 뭐쭉 서가지고 여행사 직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의전을 하는 게 이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일반 회사들에 보면은 그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그냥 잘 팔아가지고 뭐 보험회사가 됐든 뭐 가전회사가 됐든지 간에 그 여행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인센티브라고.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 대기업 사장님이 여행 오는 거를 그 대기업 회사 직원들이 의전하는 것처럼 ABO 리더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영업사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에 도움을 주고 함께 가는 가족과 같이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한번 결단하신 분들 중에는 여행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여행은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나서 아메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는 원래는 이런 그 크루즈 행사는 최소한 수석 이상 또는 다이아몬드급 이상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한국 아메이가 본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A65 아메이 창립 65주년 되는 2024년도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 되는 피는 다이아몬드급으로 인정을 해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태리에서 지중해 크루즈를 하고 다시 한국에 오는 모든 제 비용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인당 한 1,500 정도는 회사에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간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데이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작년부터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브론즈 빌드를 통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맘먹고 도전하시면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걸렸는데 한 3년 4년 만에도 충분하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도 내가 오늘 들어보고 아메 사업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중해 크루즈 내가 한번 우리 남편 정말 꼴보기 싫지만은 한번 데리고 가보겠다. 버리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가도. 그렇게 한번 가보겠다 한번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중해로 가는 거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메는 막 복잡한 게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업 설명하다 보니까 그때는 막 저도 공부하던 시기여가지고 뭐 아메에 대해서 제품이 어떻고 저거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뭔가 알려줘야 되고 했는데 이게 그 군대의 말로 이 짬밥이라 그러죠. 짬밥 있다 보니까 심플하더라고. 심플하게. 아메는 별게 없어요. 간단해. 내가 써보고 남에게 알려주고 이걸 계속 하면 돼. 간단해요. 근데 아메이를 사업하다 그만두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간단해. 딱 되돌아봐. 이 3개 중에 내가 뭔가 안 하고 있어요.
제품을 안 쓰고 있으니까 전달을 못 하는 거겠죠. 제품 내가 써봐야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나만 쓰고 있고 남에게 알려주질 않거나, 아니면 하다 말다 계속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 세 개만 계속 하면은 2024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100% 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안 된다. 세 개 중에 뭐 안 되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이게 뭐죠? 지구죠, 지구. 이건 뭡니까? 리셋, 다시 하자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지구가, 인간도 지구의 일부잖아요. 지구가 인간에게 하는 경고예요. 니들 지금처럼 환경 파괴하고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면은 공룡이 지구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인간도 지구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 더 이상 환경 파괴를 그만하고 인간도 지구의 일부로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코로나가 인간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환경 파괴를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인간도 지구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환경 파괴는 어디서 나왔냐면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는 수렵사회이고 유목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굳이 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환경을 이용했죠. 동굴 속에 자거나 나무로 간단하게 이동하기 편하도록 집을 짓고 살거나. 그러나 농경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수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주 공간이 늘어나니까 환경을 조금씩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보유하고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공통도 있고 콜레라 같은 경우라든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메르스 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세균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환경 파괴의 영향을 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중국이나 브라질이 제일 큰 문제예요. 브라질은 지구의 허파라 그러죠. 아마존 숲이 1년에 우리나라 면적만큼이 없어졌어요. 거기는 산이 아니라 평지기 때문에 나무만 베어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농작물이 가능해요. 게다가 중국은 또 어때요? 스모그, 우리도 황사나 그 미세먼지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죠. 경제개발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라든가 제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아궁이죠, 아궁이. 그래서 중국이나 브라질 환경 파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환경 파괴하지 맙시다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환경 운동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고농축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 자체를 줄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가 다 썩기 때문에 그냥 땅속에 버리더라도 영원히 썩지 않는 게 아니라 분해돼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쓰는 통풍 같은 주방 세제도 72시간 이내에 100% 물로 다 환원이 되고, 즉 우리가 이런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셋을 통해서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거는 환경을 위한 운동 분야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잠깐 멈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인간으로서 내 삶, 나는 잘 살아왔나?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기회에 오히려 멈춰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리셋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TV 광고 보시면 많이 보시죠. 익스피디아라는 여행 회사, 인터넷으로 그 전 세계 어디든지 뭐 싸게 예약도 해주는 이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런 회사가 인터넷으로 예약하게 돼 있는데 58%가 다시 콜센터로 전화해야죠.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연간 2천만 통이나 전화를 한대요. 이게 한 통화당 대부분 5분 10분 이상 통화를 하고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통화당 $5래, $5. 그러면은 이게 절반이니까 2천만 곱하기 $5면 얼마? 1억 달러죠, 1억 달러.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요? 대략 한 1,000원 정도만 기준으로 해도 1,000억이죠, 1,000억. 1,000억의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여행 일정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예약을 했어. 근데 자기가 어떻게 여행을 가는지 여행 일정표를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 메일 주소를 치잖아요. 그럼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메일 주소가 정확하게 잘 입력이 안 돼. 또 왔는데 스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 일정표가 나한테 안 오니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여행 일정표가 나한테 안 왔어요. 어머, 예, 고객님 메일 주소가 어떻게 돼요? 확인해 보니까 메일 주소가 틀렸네요. 잘못 기재되셨네요. 다시 메일 주소 입력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그냥 메일 보내도 스팸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메일로 보내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이걸 뭘 하고 그러냐면은 이걸 업스트림이라 그래. 업스트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선거나 뭐 하고 뭐 그런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막 공무원도 하는 게 맨날 똑같고 뭐 지지고 볶고 뜯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방 우선인데 대부분 현안에 눈앞에 닥친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삶도 그렇지만은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누가 문을 열거나 하면 경보기 소리가 울리도록 만들어 놓죠. 그러면 범인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 그러면 띠리리리리 만약에 경보기가 울리면 몇 초 뒤에 도망가겠죠. 그죠?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CCTV, 경찰차 또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범죄가 미리 발생할 걸 알고 교도소에 집어넣거나 잡아넣거나 뭔가 뭐 교정교육을 했을 경우에 이게 범죄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경보기. 그다음에 CCTV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요즘 뭐 CCTV나 경찰차, 순찰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이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일까요? 진짜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통해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각인이 된다 하면은 범죄가 훨씬 줄어들죠. 야, 괜찮아. 남의 거 훔쳐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남 때려도 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산다 그러면은 범죄는 계속 늘어나죠. 이게 바로 업스트림이 업스트림이.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보면 여러분도 고속도로 다녀보면 경찰차들 막 서 있고 이렇게 예방 단속도 하잖아요. 어떤 경찰이 도로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 서서 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겠죠. 근데 어떤 경찰이 숨어 있다가 과속하는 차량이 지나가겠다, 신호위반 차량이 지나가겠다 하면은 따다다닥 뛰어나왔고 여기요 멈춰, 당신 과속해서 신호위반 안전띠 안 맸어, 딱지 끊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게 사고 예방 효과가 높습니까? 그리고 1번이죠. 당연하죠. 그냥 경찰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조심해서 운전하죠.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지 끄는 사람이 분석이 되겠죠. 왜? 근거가 명확하니까. 여기서 데이터에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범죄를 예방하고 과속이라든가 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 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효과는 가장 높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또는 우리 가족, 내 와이프, 내 남편,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과연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내가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내 자식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사회에 나왔을 때 바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육하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시간은 비록 걸리더라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가.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삶이나 일반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현안 문제에만 치중해 있어요. 눈앞에 닥친 거에만. 매달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미래 준비를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딱 꺾어지는 상황이 와버려요. 회사가 어렵게 되거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멘붕이에요, 멘붕.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명한 사람이나 현명한 회사들은 10년, 20년 들고 항상 어떻게 해요? 미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도 그러죠. 돈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그죠?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심저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남편 돈 잘 벌어와 회사 잘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 펑펑 쓰고 다니죠. 1년에 1억 벌면 어차피 내년에 또 1억 벌 건데 적금은 뭐 무슨 의미 있어? 뭐 조금 들지 뭐. 그러다가 무슨 상황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1억을 벌었다. 오케이. 혹시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보험도 좀 적당히 들어놓고 적금도 좀 들어놓고 딴 데다 좀 투자도 해놓고 혹시 집안에 가정 문제가 있더라도 그 준비한 걸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아메이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메이 회사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건 A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입니다. 여기서 생산도 하고 경영 마케팅 기획 같은 걸 다 하는 미국 본사입니다. 세제 만드는 공장인데 굴뚝이 없죠. 화학 제품 생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있는 호수에서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천명이 넘는 석박사급 연구진들이 제품을 연구를 하고 있죠. 매출액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메이 본사가 있는 미시건주 에이다라는 도시,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 여기서는 아메이가 벌어든 수익을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면 여기 베네인데 창업자의 본인 이름이나 배우자 이름을 딴 대형 어린이 전문 병원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대회가 그랜드 레피즈라는 회사에서 도시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아동 전문 병원 헬렌 디보스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린이 병으로 고통받는 애들의 대부분이 미시건주 에이다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병원의 수준은 어때요? 돈을 많이 기부하면은 병원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액 연봉을 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복지 수준이 좋으면은 당연히 그 병원 가서 일하기를 원하죠. 병원에서 굳이 많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외부 재단에서 별도로 재정적인 보조를 해준다면은 의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다하게 처방을 하거나 불필요한 수술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창업자인 아메이 두
주 창업자 두 분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아들, 손재, 손자까지 3대째 그 창업자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내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벌어든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함께 나눠야 된다. 부자로 죽는 것만큼 가장 부끄러운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 100여 개 국가에서 계속해서 단 어느 한 나라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이 쫓겨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메이는 지난 이게 5월 기준입니다.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죠. 5월 달엔 6.9%, 누적에서 5.3%. 팬데믹 이후에 모든 회사들이 매출이나 성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에서 그 강의할 때 제품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미리 제품 강의하신 분도 계시하지만은 이거는 검증이 끝났어요. 국제적인 공인기관에서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이미 인증을 했고, 그게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쓰면서 그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아메이 제품이 있잖아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쓰셔야 된다. 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이용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아직도 야 아메이 제품 믿을 수 있어 이거 따지면은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슈퍼 가가지고 치약 살 때 여러분 뒤집어가지고 성분 분석 다 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 아니야. 근데 꼭 아메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래, 니는 네 뜻대로 인생 살아라. 언젠가 네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말아버려 그냥. 그런 친구 붙잡고 이게 기다 아니다 하고 싸워봐야 내 입만 아프고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소비자가 한국에 있어요. 내가 아는 내 친구는 아메이 싫다고 거부하고 사업도 안 하고 제품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아메이 제품 정말 좋아, 친환경적이야, 써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뭔지는 모르지만은 잘 닦이기도 하고 먹는 물도 그렇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기 좋은 것 같아. 나는 계속 쓸 거야. 사업은 못해. 하지만 제품 쓸 거야 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사업하고 쓸 사람들은 많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장바구니 SOP 줄여서 장스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출의 30%까지 돌파를 했어요. 이게 온라인 이후에 이제 대면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다음에 월 평균 구매자가 전년 대비 8.3% 성장했고요. 5월 달에는 32만 5,279조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핵심 매니아 있어요. 매니아. 나는 아메이 치약 아니면 죽어도 다른 치약 못 쓰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내 주위에는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말하면은 다 생깁니다. 봄철에만 신규 ABO가 헬로스프링 캠페인 이후에 무려 38.4%나 성장을 했고요. 브론즈 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론즈라는 핀이 5배가 증가했어요. 깜짝 놀랐죠? 5,793조예요. 파운더스 핀,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37% 예상이 되고요.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100% 성장 예상이 돼요. 이 브론즈 핀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메이는 지속 성장하고 있고 함께 더불어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누군가는 하고 있고 누군가는 잘 하고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고 나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메이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다,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게 이 브론즈 플랜인데, 여기 보시면 브론즈 빌더 18개월 큐를 하면은 이게 지금 12개월 연속 달성했을 때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은 이게 수입이 기존 수입에 대해 30%를 업차지를 해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번다 쳐. 똑같이 1억을 벌 일을 했어. 근데 어떻게 돼? 아메에서 30%더 줄게 해. 3천만 원 더 준다는 소리예요. 내가 3천만 원을 번다. 1,000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번다. 월 3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잘하라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1년에 수십억 버는 높은 하이핀들이 자기 수입의 일부를 내놨어요. 여러분 회사나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본국장의 어디 사장이 자기 1,000만 원을 매달 가져가. 근데 어느 날 직원들 너희들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고마워. 나 700만 원만 가져가고 300만 원 너희 나눴어. 이런 사장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거기 취직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15년 동안 대표이사를 해봤지만은 항상 돈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준 만큼 일을 했나 안 했나? 받을 때는 어때요? 난 일한 것보다 덜 받은 것 같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죠? 만약에 리더님이 10억을 벌어 10억을 그죠? 10억을 번다 쳐요. 매년 10억이 들어온다 쳐요. 한 1, 2억 정도는 다른 사람 줄 수 있죠. 내 하부 조직을 위해서. 안 주세요? 10억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은 다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회가 잘 되려면은 나의 이익을 항상 남과 같이 나누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죠? 좋은 거 먹이고 학교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다음에 투자하잖아요. 교육에다 투자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엄마들이 착각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예요, 소비. 왜? 투자는 뭐예요?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한테 투자한 만큼 10분이라도 부모님 드리십니까? 예? 여러분 자식한테 좋은 학교 가고 뭐 하라고 몇 억을 투자했어요. 자기는 받을 것 같죠? 그 자식이 20살, 30살 돼서 시집 장가 가면은 자기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줄 것 같아요? 주는 자식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주고 있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그 투자, 자기는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소비예요, 소비. 진짜 투자는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래.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돼요? 기껏 키워놨더니 이싹 너무 새끼가 말이야. 자기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자식한테 투자했더니 자식은 나중에 커서 뭐라 그래요? 왜 엄마 아빠는 돈도 없어? 왜? 노후 자금 뭐 했어? 지금까지 안 모아놓고. 이런 네 가지 없는 소리를 해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얼마나 걔 고생을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 커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잘해서 앉잖아.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과소비예요, 과소비. 진짜 자식에 대한 투자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영어 수업 학원을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니까 그 20년, 30년 미래 사회에 맞춰서 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20, 30년 뒤에 그 어떤 세상의 변화에 충격이 없이 자기 몫을 해 나가고 자기 꿈을 추진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익도 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알고 사회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벌어든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도 하고 이게 진짜 투자예요, 투자. 사회를 위한. 저는 뭐 학교에 강의하러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학생들한테도 참 엄마들이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교육받으러 안 와. 하면 뭐라 그래요? 요게. 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우선이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 여기 남자 사장님들 2분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공부 잘해서 고시 패스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죠?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제 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 밑에 세대, 특히나 지금 MZ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살아온 경험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의사, 판검사 뭐가 돼야 되고. 제가 얼마 한 2년 전인가 약사회의 정기연수회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니까 어떻게 사전에 약사들 몇 명 인터뷰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약국과 약사의 미래가 주제예요, 주제. 이 주제를 제가 강의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4차 산업혁명과 약국과 약사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출적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도 하고 몇몇 약사들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20대부터 70대 약사들 분들이 강의를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약사가 1년에 몇 명 배출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이 배출됩니다. 약국 돈 많이 번다 생각하죠? 맞아요. 평균 노동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추세예요, 추세.
약사들의 수익률이 계속 하락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70대 약사님이 예전에는 은퇴를 해. 근데 아직도 현업에 있어요. 물론 페이 약사를 쓰기도 하지만은. 왜 옛날에 버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는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수입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 의사, 약사, 어떤 직업한테 가진 사람한테 현재 당신 일을 당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냐 안 좋냐면 자기 만족도가 100% 나와요. 저는 제 아들, 딸은 대학교 2학년 고3인데 얘들은 머릿속에서 무조건 아메를 해야 된다라고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조율 중에 있어요. 제 주위에 얼마 전에 어떤 그 병원 의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술자리를 했어요. 막 먹이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만났는데 다른 사람 소개로 자기 자식이 아들, 딸이 있는데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약사래. 그래서 내가 어이구 원장님 진짜 자식 잘 키우셨네.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 내 자식 새끼는 의사, 약사 안 했으면 바랬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 생활 30년 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대. 너무 힘들대. 또 아유 걔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고 또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걔는 사회적으로 존경은 남들이나 하지. 내가 하는 일은 존경받을 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하는 일은 엄청 스트레스의 연속이래. 병원을 7번 옮겼더라고요. 그 페이 닥터는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그 개업을 하는데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아들은 왜요? 그랬더니 아들도 원래는 의대를 안 갔대. 다른 일반 대학을 가다가 나중에 다시 바꿨다 하더라고. 자기는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본인이 끝끝내 하겠다 그래서 했대. 그래서 딱 한마디 했대. 네가 보는 거하고 틀리다 그랬어.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아들한테 얘기했대. 네가 보는 거하고 의사의 삶이 틀리다. 정말 이거는 버티기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원장님은 자기는 의사면서 어떻게 그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지금 만족도가 떨어진다. 돈이나 이런 건 좋은데 하루 종일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치는 일을 한다면 자식한테 도둑놈도 자식한테 도둑질은 안 물려주려 그래요. 돈은 많이 벌어서 돈 물려주려 그러지. 그죠? 만족도가 높냐 안 높냐. 아메에는 2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부모들이 이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치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샜는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비전 가치는 또 하나는 이겠어요.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신혼부부부터 시니어, 영유아,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도 핸드폰 쓰는 사람 정해져 있고요. 옷을 만들어도 옷을 사용해서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도 초탕집을 대한민국 제일 맛있게도 초탕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어. 그죠? 가난한 사람도 이빨은 닦고 빨래는 합니다. 회사 잘리고 사업 망해도 머리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감아야죠. 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추접스럽고 더러워져요. 그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은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활 필수품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한번 고객 치약 하나 써서 이빨 닦아보고 진짜 아메 치약 좋네. 매니아가 생기면은 세제도 줘봐. 너 아메 제품 다른 거 있어? 뭐 영양제도 있어? 그 영양제도 한번 줘봐. 먹어보니까 영양제 먹으니까 안 먹을 때 진짜 차이가 있네. 니네 회사 제품 좋구나. 그런 매니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써보지 않고 사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건 장사치예요. 장사치. 장사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누가 그 얘기해요. 암에 왔더니 하루 종일 정수기만 몇 시간씩 공부시킨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정도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겠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틀려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공부니까 재밌는 공부고. 하지 어찌됐든 간에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있는데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제품만 공부해. 그럼 영업사원밖에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초기. 우리가 어떻게 뛰기 위해서는 먼저 걷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샴푸든 뭐든 얘기를 해야 될 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핵심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거를 사업하는 요령을 이런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 이 책은 사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 읽어서는 못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방식, 돈 버는 방식과 아메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의 또는 음원 파일도 듣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 자주 많이 들으셔야 되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뭐 장교로 군생활 8년 하고 아버지 사업 인수해서 15년 동안 사장만 했기 때문에 돈 버는 방식이 봉급쟁이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메를 통한 사업적인 소득을 내는 방식이 내가 모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업 방식도 이해가 안 됐고, 게다가 여자분들이 강의를 하면은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해.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인데 사업 오시는 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메 수업 강의 들으러 가자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들이 강의를 한대. 그 남자 강의를 들으니까 재밌어. 왜? 남자끼리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한 번은 지금은 이제 뭐 요즘은 다 오디오로 음원 파일을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CD를 줬다고 CD를. 그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CD를 준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김민기 리더 CD였어요. 26살에 거기도 2세인데 LG 기획실 다니다가 때려치고 총각에 나와서 아메 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 신화 같은 남자였어요. 잘생겼어. 이빨도 죽여. 아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이빨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 그 사람이 더블 다이아몬드 때 CD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떤 손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CD가 1시간 정도 되는데 한 30분이 남은 거야. 중간밖에 안 들었어.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돼?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손님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30분 늦는다고 차에서 30분 동안 더 듣고 내린 적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외울 때까지 들었어요. 한 파일만 한 100번 들으니까 외워지겠더라고. 어느 날 그 듣기만 했던 사람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광주 강의하러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도 알고 개인적 연락도 하지만은 보는데 얘기를 잠깐 하는데 나는 그 양반이 강의를 다 외워버렸잖아. 100번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강의 때 뭔 말 했는지 핵심은 알지만은 세부적인 말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어우, 그걸 어떻게 다. 내가 당신 CD 듣고 아메 사업을 결정했다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스폰서님 많이 계시는데 스폰서님 말씀 듣고 사업 결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하고 맞는 코드가 있어요. 저하고는 오늘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하시는 분, 그 다음 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번은 들어야 돼요.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강의 들으면 재밌으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어봐요. 예. 어쨌든 사업 요령 공부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도 어때요? 교대, 사범대학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남 가르치려면은. 그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교 선생님 되는 거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대충 나 학교 선생님 될래 교대, 사대 가가지고 한 2시간 강의 듣고 학교 나가서 자격증 주나요? 가르칠 기회 안 줘요.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남에게 제가 얘기했죠. 써본 다음에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알려주는 건 딱 이것만 하면 돼. 안다 모른다 아는 것 같다. 내가 아메가 됐든 제품이 됐든지 간에 또는 아메를 떠나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고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안다 모른다 아는 것 같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서양으로 심리학계로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는 메타인지라 메타인지. 제가 이거를 우리 둘째 딸에게 직접 임상 실험을 했죠. 그리고 제가 뭐 자사고에서 3년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 상대로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1등. 제가 뭐 인생 성공 그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1등들을 10,000명을 놓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걔들은 뭔지 아냐면은 안다 모른다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공통점이. 내가 영어 시험 보거나 수학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이건 내가 아는 것 오케이. 나 아는 거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해. 그게 아는 것으로 가. 근데 1등 아닌 나머지 99% 학생들은 뭐가 있냐? 다 아는 것 같다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떻게 돼? 우리 생각 잘 해봐.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1번 2번 뭐더라 이건 뭐야? 나는 내가 아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는 게 아니었어요. 착각이에요. 대부분 아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진짜 아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면 성적을 올리는 방법 간단하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우리들은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은 타고났다? 절대 아니에요. 타고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노력파예요. 10,000명 서울대 연대 고대 10,000명에게 물어봤어요. 공부 미친 듯이 좋아서 한 사람 1%밖에 안 돼. 90%, 99%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왜 했냐? 그러면 해야 되니까. 왜? 지금 공부 안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지난 내 성적이 내 인생을 방해할까 봐 그래요. 고3 때 내가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 근데 1, 2학년 동안 성적이 바닥이야. 의대 못 가는 거예요. 재수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걸 잘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 이걸 어떻게 하냐? 남에게 설명을 해. 내가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꾸 설명하다 보면 막히는 게 나와. 그럼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근데 막힘없이 처음부터까지 쫙 나와.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다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막혔던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거는 암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학생들한테 뭐라 했냐면은 계속 이게 이스라엘 하브루타 방법인데 설명을 하라 해서 남들에게 친구한테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던 게 학교에서 배웠던 거 네가 설명을 해 친구한테 하루 종일 밤에 설명할 사람이 없다 녹음 켜놓고 혼자 말을 해. 그럼 들어봐. 그럼 네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 그럼 너는 오늘 학습 배운 100% 복습이 한 거야. 이건 기억이 오래가. 근데 막혔다. 그럼 그 부분만 다시 공부해. 성적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근데 어떻게 했냐? 행동으로 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 타입 때문에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고3 딸이 중학교 다닐 동안에 놀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화장 2시간씩 하고 학교 가고 팬티가 훤히 보이는 치마 입고 우리 딸이 나중에 이 강의도 들을 수도 있어요. 내년 이제 회원 가입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겠대. 해라.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학원도 뭐 과외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보내지도 않는데 뭐 1, 2등을 해. 제가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닮았구나. 저는 평생을 어디 가서 1,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안다 모른다. 근데 1학년 때 너무 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2학년 때 놀아. 그러니까 1등급이 2학년 때 3등급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아차 싶은 거야. 다시 해야지. 그 3학년 때 1학기 다 끝났잖아요. 다시 1등급으로 올라왔는데 토탈 하니까 2.1, 2.0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가. 갈 수가 없어. 서울대 1등급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걔는 딱 그 생각한 거야. 2학년 때 조금만 공부했었어도. 근데 얘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냐면은 하루에 딱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를 안 해. 10시에 야자 끝나면 그 시간에 집에 와서는 안 해. 시험 기간 일주일만 공부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말하면 천재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조금만 노력해도 약간의 누구보다 암기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팍 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재능을 과신을 해.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버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고등학교 2학년 동안에 내 딸에게 미래를 보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재능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그게 별 의미 없어요. 걔도 그 대학 빼놓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골라서 다 갈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멜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겸손이야. 이 아메이는 인간관계 사람끼리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알려주고 같이 동반해서 스폰서 파트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소통과 겸손이 안 되면 아메 사업 힘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일치의 소통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겸손 얘 인생에 그런 거 없어 하신 분들은 아메 사업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뭐 해야 돼? 소비자만 해요. 소비자만. 한 달에 한 50만 원치씩 아메 제품만 사서 쓰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메 좋다고 말하면 안 돼. 왜? 소통은 안 되니까. 겸손할 수가 없으니까. 창업자께서 아메이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고 해요. 광고, 홍보, 연예인
송중기가 샴푸 쓰면서 와 하고 쓰는 그 사람들을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필요한 좋은 대학이라든가 뭐 영어 정석이라든가 특별한 이력 없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만 19세가 넘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인생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연봉 10억, 20억, 100억, 200억 얼마든지 더 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고 나이 60, 70 넘어서도 젊은 20대, 30대들이 와 오셨어요 하고 기립박수 치고 그게 이 안에서 가는 거. 딱 이거예요. 소통과 관 소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와 나의 생각 차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이 감당을 하면 소통. 우리가 항상 그러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만 하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게 없어요. 특히 뭐 남자 제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미쳐버리겠다. 이놈의 새끼가 집에 들어오면 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하나 붙여놓고 우리 아들 뭐 좀 어려운 게 없니? 아빠가 뭐 응? 가자 한번 목욕탕 한번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데 이놈의 새끼는 그냥 쉥 고개 돌리고 지방 들어가가지고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소통이 안 된다고 돌아버리겠다 해서. 니는 어떻게 살았냐 평상시에. 뭐 평상시에 뭐 9시 10시 맨날 술 먹고 들어가고 뭐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몇 년 동안 애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지. 그게 무슨 소통이냐. 그리고 너 아들하고 앉혀놓고 뭔 얘기하냐. 뭐 앉혀놓고 뭐 내가 인생 살아본 게 인생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야 씨 그게 소통이냐. 들어주는 소통이지. 애들이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 이제부터 너와 나는 소통을 해야 돼.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은 소통이야 소통. 자 소통하자. 이게 소통이 되나요? 걔들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아빠 왜 그래? 정말 싫다 그래. 그냥 돈이나 줘 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애들하고 엄마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하지 못하는 속얘기도 우리 아들 딸은 저한테 다 해요. 술 먹고 들어가도 우리 딸 탁 와가지고 아빠 오늘 고생하셨어요. 충전해 드릴게요 하고 고3 딸이 저를 탁 안아줘요. 영양제 드릴까요? 유산균 드실래요? 매실차 드릴까요? 이거. 저는 애들이 저하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예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얼마만큼 다를 수 있냐.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 마음속에 마음가짐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죠. 칭찬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지만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겸손이에요. 진짜 전국 전 세계에서 영업 최고의 달인들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자동차, 뭐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일즈. 딱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서 자기 제품 얘기 안 한대. 아니 근데 어떻게 자동차하고 보험을 팝니까? 자기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가서 그 사람이 내가 뭔 사람인지를 안대.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대. 가서 명함 주고 아이고 회장님 사장님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말 물어보면 상대방 다 얘기한대. 아 우리 요즘 뭐 회사가 이래져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고.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회장님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좀 뭔가 도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런 부분 좀 아는 사람인데 연결 좀 시켜드리고 이렇게 거들기만 하지 얘기는 상대방이 다 얘기한대. 그럼 자기는 1시간 동안 듣기만 해. 듣고 나서 나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뭔데 아이 근데 당신 저 나한테 뭐 팔라고 온 거 아니야? 뭐 팔라고 온 거야? 그 판풀이 하나 주고 가봐 이런데. 아이고 뭐 제가 뭐 팔기는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건강하시고 사업 성공하실 바랄 뿐이죠. 하면서 살짝 넌지시 주고 한마디만 해. 이게 저희 회사 새로 나온 상품이 신제품인데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나와. 그렇게 하니까 주문이 계속 들어와. 그 사람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계속 안부 전화만 한대. 우리는 뭔가를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상대방이 뭔가 의사를 결정한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자신을 잘 봐. 내가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정말 저 친구는 파수로 매주 쓴다도 믿을 친구는 누구예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잘난 친구예요? 많이 배운 친구예요? 아니죠. 잘나고 배운 게 아니라 늘 내 옆에서 그냥 내 편 대주는 사람이잖아. 괜찮아 힘들었어 괜찮아 앞으로는 좋은 일 있을 거야 힘내 친구야. 이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이번 아메 사업 시작했는데 치약을 하나 사주라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그래서 칭찬과 겸손이 사업의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한 거예요. 정숙이 아무리 좋다고 백날 설명을 해봐야 나를 싫어하면은 정숙이는 전달이 안 돼. 근데 나를 좋아하면은 105만 원짜리 정수기를 1,050만 원도 팔 수 있어요. 그렇게 근당해서 그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예,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술 먹다가 집사람하고 여러 파트너 스폰서 있는 데서 헛소리 해가지고 남자로서 그때 제가 사업하고 있을 때 15% 도전하겠다. 15%가 여기서 한 400만 PB 됩니다. 저는 금액으로 한 400만 원어치. 그래서 그때 제 회사가 연매출 한 1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한 달에 400만 원어치는 내 인맥으로 직원들하고 거래처들 싹 팔면 한 달에 400만 원어치 1년을 팔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한 100만 원짜리 한 달에 4개씩만 팔면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그 마음 먹고 있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치약해갖고 언제 400만 원 팔 거예요? 정수기 청정기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메를 이제 살짝 알 때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그 친한 형님이 전화 왔어요. 야, 다음 날 골프하러 가야 되는데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너 나하고 좀 같이 가자. 형님 안 돼. 왜 그랬대? 스케줄 바빠? 겁나 바빠. 뭔데? 400만 해야 돼. 400만. 뭐 400만 빌려주라고.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아메이 마감을 했는데 아메이는 재수 씨가지 네가 하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다가 마실수 한번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걔는 혹시 형 청정기 있어? 사무실에 없는데 기가 막힌 청정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여튼 굉장히 좋대. 형 청정기 하나만 사줘. 그럼 나 내일 아침에 골프 치러 갈게. 그게 얼마인데? 지금 158만 원, 옛날에 129만 원이었죠. 129만 원. 걔는 알았다 해서 형 법인카드도 돼. 계산서 다 끊어져. 사진 찍어서 보내. 알았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 한 대 더 팔아야 되는데 누구 없어? 걔는 누구 있는데 사무실 새로 오픈해가지고 거기도 청정기가 필요할 거라 아마 새로 사무실 오픈된다는 걔는. 알았어, 끊어 형. 바로 전화를 했어. 야, 이사장 이만저만해서 형이 이래저래 하는데 청정기 하나만 해주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두 말 않고 법인카드라니까 형님 그래도 현금이 낫죠. 그래서 현금이 당연히 낫지. PB가 10% 업인데 더블럭스 몇 개잖아요. 오케이 하고 그날 청정기 2대를 팔고 다음 날에는 비가 와서 골프는 취소되고. 이게 뭐냐면은 저는 5분만으로 근데 그날 우리 스폰서님은 어디 가셔가지고 홈미팅하고 퀸을 1,000만 원치를 그 제품을 전달하고 오셨다 하더라고. 와, 다이아몬드는 확실히 틀리구나. 그래서 아니 저도 오늘 청정기 2대 했습니다. 어떻게 5분 만에 전화 2대로. 자랑이 아니라 신뢰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간다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인정도 베풀고 해야 돼. 나만 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사업에서 절대 성공 못해요. 일정 이상 성공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거는 이 암의 사업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진리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과 사업 설득.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사업 설명이에요. 아메가 뭡니다라고. 자, 여러분 지금 나가서 바로 1층 가가지고 치약 하나씩 사셔야 돼요.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업 설명을 할 때 설득하려고 그래. 이 자리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제품을 사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아. 내가 뭔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고 하고 괜히 저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해. 내가 나한테 지난 사준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이런 설명도 제대로 안 도와준다고. 아니야. 설명 뭐냐면은 아메가 어떤 겁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팔로우십으로 인해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 설득하려고 너무 강요해버리면은 열정이 어떻게 돼요?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연령, 직업,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설명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돼. 1년에 절반을 해외에서 여행 다니는 사람한테 암의 여행 얘기하면 쉽게 들어올까요? 그렇죠. 1년에 10억씩 버는 사람한테 암의 사업해가지고 1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툰 되면 5천만 원 법니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그죠? 이해 못하죠. 그건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 중요해요.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질문을 통해서 아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맞게 설명을 해야지 그게 납득이 가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써보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계속한다. 계속한다. 주역에 나온 말인데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보통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사무실을 언제 얻어야 되고 뭐 컴퓨터를 깔아야 되고 직원을 모집해야 되고, 아메는 그런 거 아니에요. 6천원짜리 치약 하나부터 내가 써보는 것부터 아메 사업은 시작이에요. 비록 불편하지만은 시간 내서 이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듣고 아메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이런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라인. 지금 아메가 한국 아메에서 성공한 모든 분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부터 까짓 거 팔아버리지 하고 한 달에 1,000만 2천만씩 파신 분들 절대 오래 못 가요. 다른 쪽에서 세일즈 1등 했던 분들 아메에 와가지고 성공하신 분 드물어요. 왜? 아메는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것처럼 보여지지. 아까 제가 청정기 2대 팔았다 그랬죠. 왜? 저는 파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 아메 사업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아메 사업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제품 전달했다 그러죠. 판매했단 말을 안 하죠. 뛰어다가 이유는 붙여서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든 아메 다이아몬드든 사업 시작한 처음 사람들은 치약 똑같이 6,000원을 사요. 내가 사서 주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이 본인이 본인 코드로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제품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뛰어다 파는 일반 장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무실 없어도 6,000원짜리 치약 하나로도 사업은 시작을 해요.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계속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뭐 하다 그만두면 작심삼일 나는 의지가 없어. 원래 그래 이렇게 하던데 천만에 원래 인간에게는 의지는 없어요. 360일 날마다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 먹고 자고 싸고 말고는 없어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 근데 그 나머지 건 전부 다 의지예요. 의지. 근데 이 의지는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그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원래 의지가 없어요. 지금은 뭐 할 것 같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오케이 아메를 통해서 나도 3년 뒤에 크루즈를 가야지 하고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 친구가 치약 하나 사줄까? 하는 순간 아 나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또는 하루 이틀 지나고 하다가 아 나는 안 되는. 의지로는 원래 안 돼요. 의지가 지칠 때 나를 대주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런 자리에 앉는 습관, 매일 일어나자마자 아메 매장에 나오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걷는 습관,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바꾸면은 의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습관이 의지를 만들어내고 바퀴 처음에 굴리기는 힘들지만 그 다음은 쉽잖아요.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 태조가 되지 않도록 하고 감정보다 상황이 우선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질 않아.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그리고 감정으로 상황을 보질 않아. 근데 대부분 주위에 보면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성하고 감정하고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감정, 슬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감정을 밖으로 다 태도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내 감정을 숨기더라도 이 상황에 필요한 내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 아침에 집에 싸우고 나왔어. 기분 나쁜 거 파트너 만났는데 에휴, 진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현재 내 이 상황, 이 파트너가 같이 사업하는 사람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암의 전체를 설명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딱 요거 되면은 평균 8,200만 원 매년 받을 수가 있고 자세한 거는 물어보세요. 왜? 저는 이거 이해하는 한 1년 걸렸어요. 지중해로 가고 요것만 딱 볼게요. 브론즈 빌더 하면 얼마 들어옵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면 100만 원 들어오고. 누가 그래요? 야 브론즈 빌더 암에 이거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암에 야 이것도 사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자 봅시다. 브론즈 빌더 한 달에 50만 원은요. 금호동에 제가 직접 본 겁니다. C형 아파트
5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해서 한 달 매달 50만 원 월세 받는 거 똑같아요. 리더님 광주에 아파트 한 채 있으세요? 근데 리더님 지금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오죠. 아메에서 수입. 예. 한 달에 50만 원은 왜 아메는 생필품이 재구매되면서 계속 재구매되니까 매달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채,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갖고 똑같은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번 달만 딱 벌고 다음 달도 안 벌어지면 그건 50만 원 가치밖에 안 돼. 근데 죽을 때까지 50만 원이 나온다. 이건 아파트 한 채에서 월세 50만 원 받는 거 똑같아요. 그 가치를 어디다 두냐더라. 파운더스 플래티늄 어떤지 알아요? 광천동에 대림 2편한 세상 40평짜리 아파트 여기 월 150만 원 받는데요. 이건 연말 보너스를 뺀 거예요. 최소 한 달에 150원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광천동에 몇 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아까 지중해 가는 사람은 어쩐지 알아요? 상가 건물주랑 똑같아요. 치평동 상무지구에 22억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보증금 이런 애 월 800만.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 정도 들어오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은 이런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이 수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왜 일반 회사 비교하냐? 일반 회사는 억대 연봉을 할지라도 그만두면 끝이에요, 끝. 근데 아메는 내가 하다가 죽고 다치고 아파 사업을 못해. 나와 함께하는 수백 명의 회원 기존의 사업자들 또는 소비자들이 나하고 상관해서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에이 아메 너 한 달에 1년에 얼마 벌어? 1억 버는데 야 나 1년에 3억씩 버는데 뭐 너 몇 년 해가지고 1년에 1억 에이 그럼 저는 딱 글죠. 좋아. 그럼 네 지금 회사 그만두면 너 얼마 벌어? 10원도 못 벌어요.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에게 3분의 1은 상속이 돼 법적으로.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한테 꿈을 위해서 일하라 가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말을 안 해. 왜? 내가 죽어 여러분 글죠. 이런 건물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건물 관리하는 요령, 돈 유지하는 요령 가르치지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는 거 안 가르쳐요. 저도 아들 딸한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 세상 어떻게 사는지 알면 돼.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사진. 나이 드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페이지 손잡이 잡으시겠습니까? 지중해 가는 여행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